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곧 40대를 앞둔 여자예요. 결혼과 동시에 거의 제 인생의 절반을 외국에서 살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과 시대 간섭이 없는 파라다이스겠다며 부러워들 하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한국의 명절 때마다 시댁과 친정, 어디부터 가야 할지 남편과 눈치 싸움 같은 건 할 필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먼 타지에서도 시댁 식구들과 꼬이고 꼬여 머리를 터지게 만든 일들은 적지 않았답니다. 지금부터 그 스토리를 전해드릴게요. 저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호텔 관광 경영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흥미가 많았고 해외 문화에 관심이 다분한 아이였죠. 타학과를 지망했다가 살짝 모자란 수능 점수 때문에 차선책이었던 호텔 관광 경영학과는 실제로 입학하고 나서 배우기 시작하니 아주 매력적인 분야더군요. 당연히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좋은 성적은 물론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았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 저에게도 좋은 일이 생겼어요. 휴학 없이 그냥 졸업하려 했던 제게 전공 교수님의 특별한 제안이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그래, 효미야. 이리 와 앉아봐. 너 4학년 바로 올라갈 계획이니? 네, 따로 휴학할 이유도 없고 빨리 졸업해서 취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취업 비슷한 거 해볼래? 아무리 봐도 우리 과에서는 네가 제일 적임자 같아서. 취업 비슷한 거요? 이게 어쩌면 네 졸업 계획을 1년 늦추는 일이 되겠지만 너의 커리어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뭔데요? 우리 학교가 싱가포르의 H대학이랑 교류를 맺고 있는 건 알고 있지? 네, 꽤 알려진 학교잖아요. 맞아. 그동안 서면으로 자매 교류만 맺었지 딱히 뭐가 없었는데 저번에 저쪽에서 좋은 제안을 해왔거든. 어문학과 쪽 교환학생만 주고받지 말고 우리 과에서도 교환 인턴 같은 걸 해보자고. 교환 인턴이요? 여기서 보내는 우리 학생은 싱가포르에 가서 연계된 호텔에서 1년 동안 직접 일하면서 경험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학생이 우리나라에 와서 똑같이 생활하는 거지. 말이 인턴이지 현지 물가에 맞는 월급도 주고 기숙사와 정기 호텔 교육까지 제공해준대. 넌 월급으로 먹는 것과 생활비하고 남으면 주변국가 여행해도 되고 내가 보기엔 네가 3학년 마치고 4학년 되기 전이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서. 게다가 너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 공부도 한다면서. 남들에게는 그렇게 힘들다는 꿈같은 해외 취업이 이렇게 저한테 굴러 들어오다뇨. 저는 부모님과 상의할 것도 없이 무조건 가겠다고 약속하고 교수님 방을 나왔어요. 어느 정도 학교의 보호 안에 있으면서 월급까지 받고 일을 배울 수 있다니 일석삼조였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1년 동안 교환 인턴을 다녀온 후 4학년을 무사히 마치면 취업시장에서 나는 모셔가는 인재가 될 것 같은 기분에 벌써 사로잡혔죠. 싱가포르에 가는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저는 어느샌가 훌쩍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더군요. 싱가포르는 듣던 대로 작지만 매우 깨끗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서울만 하다던데 도심에 이렇게 으리으리한 호텔들이 많다는 건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모인다는 뜻이겠죠. 흥분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픽업을 나와준 관계자의 말을 고분고분 따랐어요. 2주 정도 우선 학교에서 생활한 후 호텔 현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2주의 시간이 흐르고 가기로 한 호텔로 짐을 옮겼어요.
엄청 크지는 않지만 나름 5성급의 고급스러운 잔식들로 채워진 로비를 다니는 외국인들을 보니 실감 나더군요. 다음 날부터 호텔 기본교육이 시작되었고 다른 직원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두 호의적이었고 친절했어요. 중국계, 말레이시아계, 인도계 등등 다양한 인종의 동료들과 교류하며 보내느라 하루하루가 짧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 중에서 중국계 싱가포르인인 메이아는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줬고 그 계기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메이아, 한국에는 와본 적 있어? 아니, TV로만 봤어. 여기 오는 한국인 관광객들은 많이 봤어. 나중에 꼭 한국에 놀러와.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진짜 많아. 원래 한국이란 나라에 관심 없었는데 너를 알고 난 후부터 궁금해졌어. 네 말대로 한국에 가보고 싶어. 저와 메이아는 서로 한국과 싱가포르에 대해 알려주고 호텔 얘기도 하며 친해져 밖에서 따로 만나 자주 시간을 가졌어요. 하루는 메이아가 흥분된 얼굴로 제게 말했어요. 효미, 너 이번 주 토요일에 오프지? 나도 오프인데 우리 같이 놀러 가자. 너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 누군데? 코리안. 메이아가 밥을 먹으러 갔다가 옆자리에 한국인 남자가 있길래 제 생각이 나서 주저리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도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에게 한국인 동료가 있다고 제 이야기까지 해가며 흥미를 끌었고 토요일에 저를 데려오겠다며 따로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다는 거예요. 효미, 그 남자 생긴 거 나쁘지 않아. 핸섬. 너도 보면 좋아할 거야. 메이야, 나 여기 일하러 왔는데 무슨 남자야. 열심히 배우고 일하기도 시간 모자라. 나도 네 친구지만 여기 외국에서 너희 나라 사람 알고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누가 남자 사귀래? 저스트 프렌드. 메이아의 설득으로 오프데이에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갔어요. 더운 나라인 싱가포르에서 보기 드문 뽀얀 피부에 꽤 커 보이는 키, 흰 티셔츠에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남자더군요. 순해 보이는 인상에 걸맞게 웃을 때마다 아래로 처지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호텔에서 한국 관광객을 응대한 것 외에 이렇게 같은 처지의 한국인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신기하더군요. 메이아는 다른 약속이 있다며 눈치껏 빠져주었고 저희는 정말 오래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 후에 친형이랑 한국을 떠났어요. 물론 부모님 생각이긴 하셨지만요. 말레이시아에서도 학교 다니고 호주에서도 잠깐 있었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사신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아무래도 한국보다 여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효미 씨는 여기 1년만 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우선 1년 기간으로 온 거라서요. 그 후에는 돌아가야겠죠. 싱가포르 적응은 좀 했어요? 너무 좋아요. 외국에 처음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다 신기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일하는 것도 엄청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효미 씨, 참 밝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보다 8살 연상이었던 그는 어릴 때부터 나와 살면서 많은 곳을 가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본 것 같았어요. 지금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통신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정착했고요. 아직 졸업도 안 한 대학생인데다가 호텔에서 잠깐 일하게 된 제게 그는 엄청 대단해 보였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나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싶었죠. 함께 온 친형이랑 지금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형은 결혼하고 아이들도 있어서 따로 살아요. 말레이시아 한인 교포랑 결혼했어요.
그 제2기업 알아요?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우와, 거기 엄청 큰 회사잖아요. 형제가 둘 다 정말 능력자시네요. 아니에요. 운이 좋았어요. 효미 씨가 더 대단한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졸업하기도 전에 이렇게 해외 취업 기회도 주고, 효미 씨 같은 케이스는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운이 좋았죠 뭐. 영어는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계속 해왔고, 제2 외국어로 중국어 배웠던 거 대학 와서도 안 놓고 계속 공부했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둘 다 유용하게 쓰일 줄 몰랐어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학교에서도 효미 씨를 보냈겠죠. 기특하네요. 오빠라고 편하게 부르라던 그는 제 또래 남자애들과는 다르게 듬직하고 기대고 싶어지게 만드는 매력이 있더군요. 그도 자기 주변에 저 같은 여자 동생이 없다며 저와 함께 있는 게 즐겁다고 연신 말했어요. 순수하고 착한 사람 같았어요. 저스트 프렌드로만 일하며 외치고 나갔던 저는 그날 그에게 푹 빠져버렸고 좋아하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도 제가 먼저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는 했어요. 다행히 저의 적극적인 대시에 그도 반응해 주었어요. 얼마 후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오빠는 나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어떡할 거야? 기다려야지. 한국 가서 1년만 더 다니면 졸업이라며. 그럼 가서 얼른 다시 데리고 와야지. 거짓말. 나 돌아가자마자 다른 여자 만날 거면서. 아니야, 왜 못 믿어. 난 열심히 일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졸업하고 빨리 돌아와. 효미 너야말로 한국 가서 땀만 먹고 바람 필까봐 걱정된다. 나도 오빠한테 일편단심이야. 우리는 서로를 아주 많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할 정도로요. 대학교 졸업 후 한국에서 펼쳐질 제 꿈은 이미 생각하지도 않게 되었죠. 오빠 말대로 빨리 졸업하고 싱가포르에 돌아와 결혼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데 오빠가 내 졸업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을까? 부모님한테 외국에서 결혼해 살겠다는 걸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나는 여기서 뭐라고 살아야 하나? 등등 온갖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오빠가 너무 좋아서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는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많이 다독여주고 더 따뜻하게 감싸주고는 했어요. 하루는 오빠가 친형네 가족들과 식사를 하자고 했어요. 오빠네 형은 집값 비싼 싱가포르에서도 꽤 좋은 동네에 살고 있더군요. 오빠의 처음 보는 가족들이니 긴장이 되었지만 최대한 예쁜 옷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선물까지 사들고 갔어요. 형, 내가 말한 여자친구 김효미야.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딱딱하게 맞이해 주시는 형의 태도에 긴장됐지만 그쪽도 긴장했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형의 와이프는 굉장한 미인형에 요리 솜씨도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와 디저트를 먹는데 형이 갑자기 제게 물어봤어요. 아직 대학생이라고요? 네,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졸업하면요? 네? 졸업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여기 세준이 있는 싱가포르에 다시 오려고요? 네, 졸업하고 바로 들어와서 세준 오빠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직 어려서 세상 경험도 별로 없고 의욕이 앞서서 그런 거라고 생각할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외국이니까 이렇게 서로만 보이지 효미 씨 한국 가면 어리고 말 잘 통하는 남자들 주변에 많을 텐데 다시 여기로 오겠다는 말 쉽게 안 나올걸요? 그냥 세준이랑 여기 있는 동안 재미있게 연애하시고 쌈박하게 정리하고 가시는 게 나을 거예요.
형, 무슨 소리야? 너도 여자 많이 안 만나봐서 하는 소리잖아. 저 어린 여자애가 한국 갔다가 너 좋다고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정신 차려 임마. 저 진짜 세준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안 예쁘게 잘 만나시고 한국 가면 빠이빠이 하시라고요. 얘는 앞으로도 계속 여기 살래요. 괜히 잠깐 외국 나와서 살아보니 자상하고 능력도 좋은 오빠 같아서 미래까지 약속했다가 한국 가서 잠수 타서 얘 속 썩이지 말고요. 형, 효미 그러래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보였던 딱딱한 태도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형네 부부는 이미 제게 선입견이 있는 상태더군요. 제가 돌아가면 당연히 다시는 안 올 거라는. 그래도 그렇지. 처음 보는데 여기서 연애하다가 한국 가면 잘 헤어지라는 말은 좀 아니지 않나요? 속으로는 발끈했지만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데다가 괜히 오빠만 곤란해질까봐 우물쭈물 말도 못하고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오빠는 중간에서 삐질삐질 땀을 흘리며 당황해 하더군요. 어색하게 마무리된 저녁 식사 시간을 뒤로 하고 오빠는 재빨리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효미야, 많이 놀랬지? 미안해. 나도 형이 저런 말 할 줄은 몰랐어. 마음에 두지 마. 형으로서 오빠가 걱정되니까 그러신 거겠지. 우리도 전에 종종 우려했던 부분이고. 아니야, 난 너 믿고 너도 오빠 믿어야 돼. 솔직히 졸업이고 뭐고 그냥 당장 너랑 결혼하고 한국에 못 가게 하고 싶지만 네 인생도 있는 거니까. 너는 공부 욕심도 있는 애고 진짜 잠깐만 떨어져 있는 거야. 빨리 꼭 돌아와야 돼. 오빠 기다리고 있을게. 오빠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 꼭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도 한켠의 불안함이 공존하는 연애를 이어갔어요. 오빠 덕분에 싱가포르 생활에 어려운 부분도 없었고 호텔 일도 손에 익어서 빠릿빠릿하게 처리해 나가니 관리자 쪽에서도 저를 아주 좋게 봐주었어요. 어느덧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되었어요. 호텔에서도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는지 다시 돌아온다면 일자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해주더군요. 하지만 무엇보다 오빠와 헤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았어요. 귀국날 공항까지 바래다 준 오빠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했어요. 모두가 반대해도 오빠가 있는 싱가포르로 다시 꼭 돌아오기로요. 복학 후 저는 빨리 졸업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 한국에 가자마자 부모님에게 오빠와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졸업 후 다시 싱가포르에 돌아가 결혼을 하겠다고 누누이 말했어요. 부모님조차 지금은 보고 싶어 죽겠지만 시간 지나면 네가 알아서 마음이 변할 거다 라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군요. 더 오기가 났어요. 한국에서도 매일 메신저 등으로 거의 매일 오빠와 연락하며 지냈어요. 한 달, 두 달, 반년이 지나도 굳건한 마음이 계속되었어요. 교수님이 여러 번 졸업 후 취업 방향을 물어오셨지만 앵무새처럼 싱가포르에 갈 거라는 대답만 했어요. 교수님은 오히려 제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낸 싱가포르행이 뭔가 이상해진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어요. 제 졸업을 앞두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위해 오빠가 먼저 한국에 잠깐 들어왔어요. 오빠를 본 엄마 아빠는 놀라 벙져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혼자 난리 피우는 건 줄 알았는데 오빠를 보니 제가 진짜 싱가포르에 가겠구나 싶으셨던 거죠. 게다가 인물도 좋고 능력도 출중하니 안 반길 이유가 없었죠. 저희 집 쪽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허락이 떨어졌고 오빠네 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저를 보시고는 역시나 놀라는 눈치셨어요. 세준이가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반가웠는데 이렇게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까지 소개시켜주니까 더 기분이 좋고 놀랍네요. 안녕하세요. 김효미입니다. 이번에 졸업한다고요? 네. 세상에 이렇게 병아리 같은 친구가 한창 아저씨 같은 세준이랑 괜찮겠어요. 우리야 효미씨가 너무 반갑지만 효미씨 집에서는 세준이를 달가워하지 않으실까봐 걱정되네요.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벌써 오빠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아버님은 한참 어린 저를 아기 다루듯이 예뻐해 주셨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뭔가 탐탁치 않아 보이는 표정을 언뜻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는 은연중에도 저를 못 믿어워하는 눈치셨고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외국에 살아서 물정을 잘 모를 수도 있어. 어린데 꽤나 영악한 아가씨네? 졸업하자마자 당장 싱가포르부터 따라가겠다는 소리를 하고 제가 거기 있을 때부터 서로 알아왔으니 적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돌리는 재주도 있으시고 외국 생활 오래 하고 돈 좀 있어 보이면 그렇게 여자애들이 달라붙는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아니요, 저는 세준 오빠만 보고 결정했습니다. 뭐 그렇다 쳐요 그럼. 시아버님과 달리 뼈있는 말만 하시는 시어머님 때문에 적잖이 당황했지만 옆에 오빠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우리는 양쪽 집 모두 승낙을 얻었어요. 그 후 오빠가 틈틈이 한국을 나올 때마다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한국에 친구가 없어 가족들끼리 모여 조촐하게 식을 하기로 했고 어차피 싱가포르에 가서 살 거라서 여기서 준비할 건 거의 없었죠. 그렇게 또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결혼을 한 저희는 일주일 뒤 비행기에 함께 타 있었어요. 믿을 수 없이 행복했어요. 정말 세준 오빠의 부인이 되다니. 다시 내가 좋아하던 싱가포르에 가서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어요. 싱가포르에 돌아와 우리는 신혼집을 구하고 하나 둘씩 살림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반려견 콩이도 한 식구가 되었죠. 다시 호텔 일을 할까 고민하는 제게 오빠는 돈 걱정은 말고 천천히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라고 말해주었어요. 다행히 집을 구할 때 시아버님이 일부 보태주신 것도 있었고 오빠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이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오빠와 상의 끝에 저는 잠시 일 생각은 접어두고 어학연수반에 들어가 공부를 조금 더 하기로 결정했어요. 호텔 일도 좋지만 제 능력을 더 키워 다른 쪽 일도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이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어느 날 제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네, 세준이한테 들으니까 일 다시 안 하고 공부를 더 한다고요? 네, 오빠랑 상의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저기 재수씨, 제가 이래서 처음부터 반대했던 겁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세준이 외국에 살면서 좋은 회사 다니고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취업 걱정할 것 없이 시집이나 가서 편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결혼한 거 맞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애도 없는데 공부 핑계 대면서 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주버님, 저는 전혀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닌데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허리다고 뭐 세상이 다 봐줄 것 같아요. 아, 진작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 준비를 왜 결혼하고 지금 하냐는 말입니다. 오빠보다도 형이니 저한테는 한참 어른인 아주버님이
쏘아붙이는 말에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대꾸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아주버님을 통해 한국에 계신 어머님 귀에까지 제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여보세요? 나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역시 너 이렇게 맹랑하게 나올 줄 알았다. 여기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할 것처럼 굴더니 싱가포르 돌아가자마자 공부하겠다고 들어앉았다며? 너 아예 처음부터 우리 세준이랑 결혼하면 이렇게 편하게 살려고 했던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계속 공부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래, 네 속 나한테 다 보인다. 공부한답시고 먹고 놀고 쇼핑하고 지내다가 임신해서 애 보겠다는 핑계로 계속 쭉 편하게 세준이 등골 빼먹으면서 살아보겠다는 거 아니니? 그리고 집에 개도 하나 들여놨다면서? 아, 참나. 세준이 아버지가 너 어리고 쾌활하다고 좋아하셔서 결혼식 할 때까지 내가 아무 말 못했다만 솔직히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요즘 여자 나이 어린 게 유세냐? 지 능력 발휘하면서 내조도 잘하고 하는 게 진짜 여자지. 아주버님보다 어머님의 독한 말은 더 무섭고 가슴 아팠어요. 우느라 통화가 끝날 때까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죠. 전화를 끊고도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빠고 뭐고 결혼한 게 처음으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오빠에게는 말하지도 티내지도 않기로 했어요. 제가 중간에서 말을 잘못해 나중에 일이 더 커지는 게 무서웠거든요. 그 이후로도 아주버님과 어머님은 종종 전화를 해서 비슷한 류의 잔소리와 타박을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빨리 성과를 내야겠구나 싶었죠. 저는 그 어렵다는 영어와 중국어, 통번역 자격증을 모두 취득했어요. 관련 회사를 들어갈까, 프리랜서로 일을 할까, 오빠와 고민하던 중 한국에서 청정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아버님이 급성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오빠와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아주버님네 가족은 이미 들어와 계시더군요. 장례식을 치르고 집안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엄마, 뭐라도 드셔야 돼요. 내가 먹어서 뭘 하니?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그냥 아버지 따라 갈란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 여보,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가요? 나 혼자 두고. 절 예뻐해 주신 아버님을 생각하니 저도 계속 눈물만 나더군요. 저희 부부는 한국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었어요. 마침 그 당시 오빠가 맡은 큰 프로젝트 때문에 회사에서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었거든요. 정리 안 된 유산 문제는 조금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해결하기로 하시고 인강과 관련 서류를 떼서 드린 후 저희는 서둘러 싱가포르로 돌아왔어요. 오빠 회사 일은 그 후에 더 바빠지고 저도 프리랜서로 통역 일을 맡게 되면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3달 정도 후에 오빠가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말하더군요. 효미야, 우리 돈이 조금 생겼어. 응? 무슨 돈? 아버님 유산. 아, 진짜? 유산을 주신 거야? 형이랑 엄마랑 다 정리하고 아버지 마지막 사망보험금 나온 거 한 3억 정도인데 그거 다 나한테 준다고 하네. 3억? 와, 그것도 엄청 많은 거 아니야? 그치, 3억이면. 드라마 속 부자들이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물려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 제 남편이 정말 유산을 상속받는 사람일 줄은 몰라서 놀랐어요. 그리고 그 돈이 억 단위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죠. 그래도
아버님 돌아가셔서 받은 보험금인데 유쾌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남편과 이 돈을 어떻게 할까 논의한 끝에 둘 다 돈도 벌고 당장 이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니 은행에 전부 정기예금으로 넣어놓자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예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개인이나 관광 통역 정도로 일을 시작한 저는 하면 할수록 스킬도 늘고 인정도 받아 큰 기업이나 VIP 쪽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페이도 늘어나고 회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았어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 너무 기뻤어요. 남편 역시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앞으로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았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메일을 받았다며 제게 말했어요. 이게 뭐야? 독촉 고지서? 난 돈 빌린 적도 없는데 이 은행에서 왜 이런 게 날라왔는지 모르겠어. 그러게 이상하네. 그런데 오빠 이름이랑 주민번호까지 다 적혀 있잖아. 그리고 2억이라니 이렇게 큰 돈을? 그래서 더 불안하네. 어떻게 된 거지? 내일 날 박는 대로 한국여기은행에 전화해보자.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날 고지서를 보낸 은행에 바로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마친 남편은 아주 심각한 얼굴로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왜 그런 거래? 은행에서 잘못 보낸 거라지? 그게 내 명의로 돈을 빌린 건 맞아. 응? 오빠는 계속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돈을 빌려? 내가 아니고 엄마가 대출을 받았대. 뭐? 어머님이? 내 인감이랑 서류 다 한국에 맡기고 왔잖아. 그거 가져가면 충분히 받을 수 있대. 그런데 어머님이 왜 돈을 빌리신 거야? 지금은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한국에 얼른 다녀올게. 돈도 돈이지만 혹시라도 나쁜 일이 있어서 돈을 빌리신 건 아닌가? 저희 부부는 엄청 걱정을 했죠. 남편은 바로 비행기표를 끊어 한국으로 들어갔고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돌아온 남편 얼굴에는 시름이 한가득이더군요. 저는 속으로 정말 무슨 일이 났구나 싶었어요. 효미야,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뜬금없이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내일 열심히 하고 자기랑 콩이랑 우리 가족 지키면서 살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너무 단순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나 봐. 알아듣게 얘기해봐, 오빠. 우리한테 들어온 아빠 사망보험금 3억. 그건 정말 유산의 극히 일부였더라고. 원래 두 분이 사시던 40평대 아파트랑 옆 동네에 20평대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그건 다 엄마한테 상속해줬대. 그리고 형한테는 아빠가 갖고 있던 현금이랑 주식 다 해서 30억 정도 상속해줬고. 30억? 그런데 내가 없을 때 형이 엄마한테 이제 혼자 사시니까 오피스텔로 이사가라고 하고 그 아파트마저 형이 팔아서 챙겨갔대. 그럼 그게 다 얼마야? 남편이 들려준 상속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아파트랑 오피스텔을 어머니가 상속받고 현금과 주식은 전부 아주버님이 가져간 게 맞더군요. 심지어 어머니를 오피스텔로 옮기게 하고 아파트 판돈을 꿀꺽 했고요.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이미 다 결정하고 최소한의 사망보험금 3억만 남편에게 상속해 줬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 부부는 그 돈도 엄청 많다며 감탄했던 거였죠. 어머님은 오빠도 자식인데 왜 그렇게 결정하셨던 거야? 대출은 왜 오빠 명의로 받으신 거고?
형이 엄마를 구워 삶았겠지. 우린 애도 없는데 형네는 아들도 둘이나 있다는 이유로 많이 받아야 한다고 했대. 그 말에 엄마는 수긍했던 거고, 아빠 살아계실 때 엄마 씀씀이가 좀 해픈 편이기는 했는데 지금 오피스텔 하나만 있지 딱히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나 몰래 대출을 받아서 썼나 봐.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서 2억이나 됐던 거고. 그런데 어머님이나 아주버님 모두 오빠한테는 아무 얘기 안 했던 거야? 심지어 아주버님은 여기 싱가포르에 같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는 거야. 인생에 회의감이 다 들어. 저도 돈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지만 1억, 2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큰 돈을 주고받는 사이에 남편에게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다고 느껴졌어요. 남편은 얼마나 속상했는지 눈물까지 보이더군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직접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하기로 했어요. 아주버님, 재수씨가 웬일로 전화를 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아버님 유산 다 가져가시고 오빠한테는 남은 보험금만 주셨다는 게요? 우리 재수씨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시네요. 돈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고. 더 많이 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가족이라면 오빠한테 말은 해주셨어야죠. 제 귀에는 3억이 너무 적었다 라고 들리는데요. 아니에요. 오빠가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다면서 자책하고 힘들어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씨, 개나 키우면서 애도 안 낳을 모양인데 나중에 죽으면 누가 제사상에 향이라도 피워주겠어요? 우리 아들들이에요. 제사밥 한 그릇이라도 얻어 먹으려면 그 3억도 저희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네? 제사요?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런 이유로 정당화하시는 거예요? 정당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머님이 오빠 명의로 돈 빌리고 못 갚으셔서 저희한테 독촉 고지서 날라온 건 알고 계시나요? 그건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왜요? 네? 어머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요?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엄마가 쓴 건데 제가 왜 갚냐고요? 그럼 오빠가 쓴 것도 아닌데 오빠가 갚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네요. 알아서 잘 해결하세요. 아주버님이란 작자에게 평소에도 따뜻한 정을 느꼈던 건 아니지만 받을 돈 다 받고 나니 이렇게까지 안면 몰수할 수 있나 싶어 어이가 없더군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었어요. 고민이 깊어졌죠. 오빠, 어머님이 빌린 그 돈 내가 갚아줄게. 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서? 나 지금 잘 나가잖아. 재작년부터는 굵직한 일거리만 맡아서 했잖아. 나도 그 정도까지 있는 줄 몰랐는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돈 찾아보니까 그 정도는 갚을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오빠 명의로 빌려서 독촉장까지 받았는데 안 갚으면 오빠한테 빨간 줄 가는 거잖아. 최소한 그건 막아야지. 아니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한테는 면목 없지만 우리 저금해둔 3억 있잖아. 그걸로 우선 급한 불 끄자. 오빠, 그거 지금 깨면 이자 못 받아서 더 아까워.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 있는데 뭐하러 그것까지 손대? 내 말대로 하자. 오빠는 고맙고 미안하다며 고개를 못 들었어요. 아주버님에게는 치가 떨리는 배신감을 느꼈다며 어찌할 바를 모르더군요. 하지만 이미 상속도 다 끝났고 오빠 인간까지 어머님이 다 찍어버렸으니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머님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드렸어요. 어머님 역시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고마워했고
그동안 저한테 막대했던 것에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더군요. 어쨌든 돈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어요. 제가 마음을 잘 써서 그랬던 걸까요? 저희 부부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좋은 일이 생겼어요. 한 싱가포르 기업에 VIP 클라이언트 통역을 맡게 되었는데 얼마나 예민하고 까칠한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죠. 저도 여태껏 맡은 일 중에 비위 맞추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었으니까요. 그래도 꾹 참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통역을 했어요. 몇 날 며칠 그 VIP를 따라다니며 정성스럽게 수발하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결국 한국 기업과 큰 계약건에 호탕하게 사인을 하더군요. 그 다음에도 잘 부탁한다는 말도 잊지 않고요. 그렇게 어려운 계약을 맺게 해준 장본인에게 감사 인사라도 전하고 싶다며 한국 회사의 회장님과 직접 만나는 자리까지 갖게 될 수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회장님은 우리나라 한 남자 배우의 아버지시더군요. 회장님은 너무 고마워 뭐라도 해주고 싶으니 말해보라 하셔서 저는 뜻밖의 제안을 드렸어요. 저희 남편이 싱가포르의 한 통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은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도 모시기 귀한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저희 남편 회사의 광고 모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당연히 거절할 거라 생각하고 내뱉은 말이었는데 회장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당장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섭외 약속을 받아주셨어요. 저는 정말 놀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이번에 김효미 씨가 수고해준 그 계약건은 저희한테 정말 동아줄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상대 클라이언트가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라서 여러 번 튕겼던 건데 이번에 효미 씨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더군요. 오히려 저희한테는 제 아들을 섭외하는 것보다 그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몇천 배나 더 어려운 일이었는데 다행히 효미 씨 덕분에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아들의 촬영은 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해드리라고 말해놓겠습니다. 효미 씨가 우리의 은인인걸요. 이후 정말 그 연예인이 직접 남편 회사의 광고 모델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고 싱가포르에 그의 광고 포스터가 걸리게 되었어요. 그의 광고 덕분인지 몰라도 회사 매출 역시 좋아지며 회사에서 남편은 일약 최고의 능력자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죠. 효미야, 우리 다른 데로 가서 살아볼까? 다른데? 어디? 영국, 프랑스, 덴마크, 호주, 캐나다 이렇게 5나라 중 선택할 수 있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 우와, 이렇게나 옵션이 많아? 그럼 난 호주 가서 살아보고 싶어. 그래, 우리 호주 가서 살자. 오빠도 호주 살아봤잖아. 정말 좋아. 응? 진짜야? 갑자기 어떡해? 네 덕분에 내가 지금 영웅 대접 받고 있잖아. 회사 내에서 여기 계속 남아서 있어도 되고 다른 나라 주재원장으로 나가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된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 와, 정말 너무 잘 됐다. 고마워 효미야. 정말 다 너 덕분이야. 나이만 어린 줄 알았더니 아주 복덩이가 나한테 굴러들어왔네. 오빠가 잘해서 그렇지 뭐. 결국 저희 부부는 싱가포르를 떠나 호주로 이주하게 되었어요. 싱가포르와 달리 엄청 큰 면적, 자연과 도심이 잘 어우러진 환경, 사람들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 등등 모든 게 환상적이고 좋았어요. 회사에서 제공해준 집과 차도 크고 좋은데 오빠 월급은 쓰고도 꽤 많이 저축할 수 있을 정도여서 저희는 한껏 풍족한 생활을 즐겼어요. 돈을 떠나서 저 역시 호주에서도 일을 놓지 않고 계속 열심히 했더니 1년치 스케줄이 꽉 차더군요. 정말 행복할 나날들이었어요. 나중에
어머님으로부터 아주버님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유산으로 돈이 좀 생긴 아주버님은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3층짜리 건물을 매입해 초호화 한국 식당을 차렸다고 해요. 셰프도 한국인으로 모셔오고 먹거리도 한국에서 전부 공수해서 차릴 정도로 유난을 떨었다고 하더군요. 당시 싱가포르에서도 한국 문화와 음식이 굉장히 사랑받을 때여서 장사도 잘 되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던 것 같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식당도 접고 건물까지 헐값에 팔아 남은 돈 갖고 물가 비싼 싱가포르에서 살 수도 없어서 말레이시아로 도망치듯 떠났다고 하더군요. 돈 좀 빌려달라며 어머님에게도 여러 번 연락이 왔었대요. 하지만 예전에 어머님을 모른 척하고 돈을 갚아주지 않았던 사건 때문에 어머님도 역시 아주버님을 문전박대했다고 하시더군요. 제대로 복수를 하신 거죠. 호주에 오고 나서 저희 부부에게 계속 좋은 일들이 생기더니 축복처럼 아이도 찾아오더군요. 앞으로 오빠 저 콩이 아이까지 함께 할 생각을 하니 벌써 설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 친정 엄마 아빠도 제가 사는 호주로 초대해 당분간 같이 지내기로 했어요. 어릴 때 싱가포르에서 멋모르고 만난 이 남자와 이렇게까지 함께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지금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쁘답니다. 좋은 마음으로 살다 보면 더 행복할 수 있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분들께 더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